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26년을 맞아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연무대교회 진중 세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은 1,400여 명의 훈련병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자대에 가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확실히 고백하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2026년을 맞아 지난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제662차 진중세례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고 명성교회가 후원 집례한 이번 진중세례식에서는 1,4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세례식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하늘의 의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면서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의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천국 백성이 되는 기회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함과 참된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가장 좋은 기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잡아 평생의 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결혼도 기회고 취직도 기회고 군에 오는 것도 기회고 다 기회가 있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 기회가 평생의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위해 3주간의 교육을 거친 훈련병들은 이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세례받은 기독교 신자로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 것을 아멘으로 선서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훈련병 여러분들은 2026년 1월 10일부로 대한민국 교회 일원이 됨과 동시에 연무대 군인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공포합니다. 아멘! 민족복음화를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의 최대 추수회장인 군선교 현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이번 세례식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대로 이동한 수세자들을 대대급 군인교회에 연결하고 전역 후에는 지역교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육과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5일 2026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NCCK 회장 정훈 목사의 설교와 NCCK 100주년 노래, 성찬식과 구세군 한국군국 김병은 사령관의 축도 순서 등이 이어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정훈 목사는 용서가 없는 시대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 연합과 창조세계, 사회 약자들을 위한 한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년 인사를 전한 NCCK 박승열 총무는 NCCK의 101년을 맞아서 세상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NCCK는 남북교회 대표들이 만났던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맞아서 오는 9월 서울에서 국제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부회장 류희성 장로의 기도와 서기 박성기 장로의 성경 봉도, 교단과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정훈 총회장은 위대한 사람은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닌 용서의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격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무 회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가 메말라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바로 서자고 전했습니다.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우리의 다짐을 통해서 2026년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교회의 일치와 세계 선교, 국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에서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섭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는 가족들 간에도 돈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족 간 재산 범죄에 적용되던 이른바 친족 상도례가 폐지됐습니다. 예. 최근 박세리, 구하라, 박수홍 씨가 같은 연예인 사건에서 그동안은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범죄라도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수사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족 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네네.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법인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청자분들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해당 법은 형법 328조의 친족 상도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개정된 건데요. 친족 상도례의 본래 취지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형벌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가정 안에서 원만히 해결하자는 선의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를 묵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재산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친족 상도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 예를 들어 뭐 절도, 사기, 횡령 등 이런 범죄에 있어서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친 간 범죄가 형이 면제되었으나 이제 피해자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해당 범죄의 뭐 기본 형량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네네.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게 되어서 아무래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형량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라면 그럼 어떤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형법상 재산 범죄 전반이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자금을 가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투자나 사업을 빙자해서 금전을 또 편취하는 경우 또 공동 운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이 빈번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들이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네. 이제는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친족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렇게 처벌 대상 친족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친족 상도례 친족의 법위는 민법 제777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법 제777조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부모, 자녀, 형제는 물론이고 조카, 삼촌, 그리고 처남, 며느리 같은 인척 관계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연예인 가족들의 횡령이나 사기 사건 같은 게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더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 법 개정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분명히 이런 연예인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최근 박세리, 박수홍, 구하라 씨 사건처럼 가족 간 재산 범죄가 공론화되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예. 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런 사례들도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연예인 사건은 이제 언론화되기 때문에 네. 나타나고 또 극단적인 이제 사례일 뿐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일반 가정에서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자녀가 부모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빼돌려서 수천만 원을 인출한 사례가 있거나 또 형이나 동생이 친척의 또 현금이나 기금속을 절취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아버지 부부가
지적 장애인 조카의 상속이나 급여, 유족급여 등을 유용해서 또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법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친고죄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의사항이나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친고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인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점이요. 범죄 사실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친고죄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를 할 때는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문자나 녹취 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가족 간 또 친족 간의 갈등은 뭐 주변에서도 흔히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할 만큼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신앙인으로서 바라봐야 할 자세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범죄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룻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 갈등의 배경에는 대부분 재물과 탐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장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룻과의 그런 경쟁에 있어서 먼저 룻에게 양보를 했을 때 그 선택 자체 그 당시에는 그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된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범죄에 있어서 그 탐욕을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자세로서 재물은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가족 간의 이제 범죄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하는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교계나 사회에는 너무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서 제대로 파악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이슈를 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분별력을 잃기 쉬운데요.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7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